안녕하십니까, 박병용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10월 9일자 오늘 한글날이죠. 캐나다 맥메 스터디 교수, 역사학이네요. 송계윤 교수님이 써놓은 조선 칼럼을 한번 읽는 걸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학자는 논문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기자의 기사는 데스크가 검토하고, 학자의 논문은 동료 심사를 거치지만 판사의 판결문은 사전 검증 절차가 없다. 오보를 낸 기자는 소송당하고 자료를 조작한 학자는 매장당하는데 잘못된 판결문을 쓴 판사는 사후처벌을 받지 않는다. 모든 문명국 재판은 3심제로 운영되나 상급심 판결로 하급심의 오류가 드러나도 판사는 문책당하지 않는다. 헌법은 판사들에게만 왜 이다지 커다란 특권을 보장하는가? 판사들이 고귀한 선민이거나 특출한 인재라서가 아니다. 단지 그들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야 하는 막중한 사법의 책무를 지기 때문이다. 만약 판사가 그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법의 정신에 반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놓는다면 민주공화국 시민들은 어떻게 법관의 독재에 맞설 것인가? 불과 몇 년 전 법원은 전직 대통령 2명을 이시한 고위공직자들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무더기로 구속했다. 당시 영장 판사들이 휘두른 법의 칼날은 사무라이 증검보다도 서슬퍼렸다. 무죄 추정이나 불구속 재판 원칙은 거론되지도 않았다. 법원은 전직 대통령을 잡아놓고선 반년 후 다시 반년 구속을 연장했고 매주 4차례씩 공판을 이어갔다. 그랬던 법원이 특대형 비리 혐의에 휘말려 제2부로 50년형을 운운하는 야당 대표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풀어줬다. 피의자가 경기도 지사 당시 이증을 교사한 혐의는 이미 소명됐다면서도 동일 인물이 야당 대표 신분이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사의 결정문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법치국가 사법부의 모든 결정은 형평성과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 어느 사회나 법의 생명은 진실성이다. 저명한 법학자 드워킨이 웅변하듯 국가는 한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과 관련 피고인들을 수갑 채우거나 포승줄로 묶어 언론에 노출하는 문화혁명식 인격 사례를 일삼았던 법원이다. 이제와 현직 야당 대표에게만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니 무원칙하고 불공정하고 비논리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사법원칙과 기준이 정세에 따라 판사의 성향에 따라 표변하면 누가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법을 존중하고 법치를 갈구하는 국민이라면 더더욱 법원의 불공정한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무조건적 복종은 노예의 도덕이다. 민주공화국 시민의 도덕은 판사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비판하고 강력하게 정하라 명령한다. 이미 시민혁명의 법조인들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애규를 근거로 문제가 된 결정문의 법리적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질타했다. 민주공화국 시민들은 한 걸음 나아가 헌법과 법률에 반해 법관의 권력을 오용하는 판사를 탄핵하도록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 대통령, 장관도 탄핵하는 나라에서 법관 탄핵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일본의 경우 1948년부터 2022년까지 23,719건의 재판관 탄핵소추 청구가 수리됐고 이에 참여한 국민 총수는 89만 4,243명에 달했다. 한국 법원도 탄핵의 압박에 직접 피부로 느껴야만 일부 교만한 판사의 사법농단이 근절될 수 있다. 지난 6년간 특정 정치 세력에 장악된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 독립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장은 파벌의 수상처럼 처신했고 법관들은 편파적 판결을 남발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아왔다. 지난 5년간
재판 지연의 사례가 민사, 형사 각각 65%, 68%나 급증했다. 청와대나 집권당 인사들 관련 재판은 끝도 없이 미뤄졌으며 특히 선고소송에선 18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는 법이 엄명히 아예 무시됐다. 법관들이 정치에 빠져서 재판을 사보타주한 혐의가 짙다. 법원이 무너뜨린 사법정의를 이제는 국민의 행동으로 세워야 할 때다. 비판 여론의 형성, 학술적 검증, 범국민적 청원, 평화적 시위, 합법적 항의 등 국민이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사법부가 스스로 법의 정신을 훼손하거나 정치 신여가 된다면 국민은 입법부를 압박해서 사법부를 견제하는 탄핵소추의 전공법을 쓸 수 있다. 결국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의회 권력의 판도를 바꾸는 길이 가장 효과적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의 궁극적 주체는 법관도 정치인도 공무원도 아닌 바로 일반 국민이다. 법관이 국민을 두려워할 때 법관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실현될 수 있다. 요즘 상황이 좀 이렇게 많이 답답하고 뭔가 정리되지 않고 명확하지 않는 그런 참 그렇다고 뭐 저처럼 이쪽 부분에 깊은 어떤 그 지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정리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오늘 이 글을 보고 굉장히 그 헝클어졌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실은 이분은 캐나다의 이제 어느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저명한 대학의 법학자들은 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국민적인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학자들, 우리 한국에 있는 법학자들이 좀 나서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뭐 정치인들한테 맡겨놓으면은 나 그분들도 모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제 다음 또 총선에 나와야 되고 또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참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매번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학자로서의 입장,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던 그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과연 국회의원들의 그 특권이 얼마나 좋으면은 그런 걸 다 감수하고 내년에 공천을 위해서 본인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정도의 지적 그 능력자들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꼬아가고 해결되지 않고 복잡하게 되는 걸 방치하고 오히려 그쪽에 편승해서 같이 참 엊그저께도 잠깐 봤습니다는 국회 안에서 청문회입니까? 정말로 실망이죠. 고등학생들 데려다 놓고 대략 사실적인 설명을 하고 하라 해도 그보다는 수준이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 참 말하는 게 그런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들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좀 정리들 좀 하고 근데 이제 가장 문제는 실은 직접 관련된 법조계 인사들이겠죠. 법치국가 판사들은 한 목소리를 말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법과 법의 정신에 따라서 재판해야 된다는 판사들의 판결 이게 너무 다르면 안 되겠죠. 일관성이 있다. 여기 다 내용이 나와 있네요. 정말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믿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글을 써주신 송정인 교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꼭 그 캐나다 같은 데서 근무하는 이런 교수들 얘기보다도
우리나라에 참 유명한 법학자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좀 제대로 끊임없이 올려서 국민들의 가치관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좀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입니다.